두 번째, 검찰이 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을 보셔야 돼요. 시점이 2024년 11월 4일이야. 11월 4일이야. 계엄 딱 한 달 전. 계엄 한 달 전입니다. 아직 윤석열이 짱짱하다고 믿을 때죠. 왜 서둘렀을까? 계엄한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계엄한다 그랬는데 그걸 굉장히 당긴 거잖아요. 바로 내일이야. 12월 3일이야. 노성원한테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 이게 굉장히 당긴 흔적이 있거든. 왜 그랬을까? 이거는 검찰의 수사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에 이게 안 들어갔을 리가 없고요. 민정이 김주현인데 안 들어갔을 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야 이것도 역시 김건희잖아. 김건희랑 명태균이랑 서로 연락하면서 오빠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 여론조사도 자행한 혐의가 드러나니까 그거 그냥 야 이참에 그냥 계엄해가지고 싹 정리하자. 내 불법적인 모든 뒷 행태들을 과거의 행태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영구집권하고 그리고 건희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건희 대통령 해야죠. 이제 통일 대통령도 하고. 그거까지 이제 연구에 뒀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꿍꿍이가 있었던 근데 것 확실한 거 두 개는 맞죠.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 제가 뭐 통일 대통령 이거는 뭐 하나의 썰이니까 나중으로 미뤄두더라도 100% 저는 이제 거의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뉴스타파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의지하는 정도의 카톡만 나왔더라면 그렇지. 어제는 아예 범죄를 공모한 특히나 그 선거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등등에 해당하는 그리고 당선의 정당성까지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죄의 공모 정황과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보고서예요. 수사보고서로. 수사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카톡이 나왔죠. 카톡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수사보고서를 받아든 날짜가 2024년도 11월 아닙니까? 4일. 그러면 그때부터 윤석열은 직감했겠죠. 그때 기준으로는 김건희 12월 10일에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도 재의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이슈도 목줄을 쪼여오니까 나 이대로 죽냐 엎어져 죽냐 누워 죽냐니까 그렇지. 그냥 이럴 바에는 다 엎어버리고 그렇지. 잘 됐다. 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저거 힘입어서 국회도 어차피 내가 정치 잘해서 이길 뭐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그냥 쓸어버리자. 그래서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체포해라, 총 쏴라,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사살해라. 이 지금 사살 명단까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까지도 일거에 해소를 하면 자기 사법 리스크를 아예 극복하고 아주 안 좋은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국회까지도 장악하면서 본인의 영구집권까지 가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계엄 너무 좋지.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군사 반란과 내란, 사형과 무기징역. 그렇죠. 그 범죄를 건든 거예요. 저지른 거죠.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기회를 노리고 했지만은 실패한 쿠데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공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가 어쨌든 고도화된 국가에서 그런 일을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뭐 며칠은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끝끝내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실패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수사 보고서가 예를 들면은 이 계엄이 뭐 이렇게 해제된 뭐 이후에 뭐 작성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개의 얘기지만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이 짱짱할 때 구성이 된 겁니다. 짱짱할 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엄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사실상 그 당시에 대선을 거의 뭐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의 선대위원장 같아요. 선대본부장 같은. 그 최근에 개혁신당으로 간 그 당시에 이제 선거에 결합했다가 중간에 이거 너무 윤석열이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포기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거 쭉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았던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측이 쭉 이제 빠지는 국면이 있잖아요. 당신은 연기만 해 그랬는데 그거를 막 윤석열이 막 이러면서 화를 내가지고 쭉 포기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상황이나 이런 거를 최근에 얘기를 해놓은 걸 보면은 이 선대위 차원에서 무슨 자료를 갖다 줘도 안 본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심지어 선대위 차원에서 무슨 뭐 이게 후보가 직접 만든 공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놓고 자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대로 얘기도 안 하고 이 공약은 이상한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지금 이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대화를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뭐 이 이중당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우리가 여론조사 이렇게 명태균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얼마 정도는 몇 퍼센트 정도는 이중당적자로 보이는데 이게 뭐 몇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에 윤석열이 갑자기 이중당적자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중당적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카톡 내용 중에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 이 이중당적자들이 뭐 나중에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이미 보도됐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되고 김건희가 지휘하는 요 아주 내밀한 비선 선대본 회의에서의 어떤 내용은 윤석열이 다 숙지를 하고 다 기억을 하고 그렇지. 그거에 근거한 얘기는 다 하고 요거는 돌아가는 거예요. 선거 때 그냥 그 이야기를 해버렸었어. 그렇죠. 예. 이건 다 제대로 돌아가는 선대본입니다. 여기가 이 명태균 선대본이. 근데 그 외에 공식 선대본에서 나오는 거는 하는 거는 하나도 듣지도 않고 하나도 그대로 하지도 않고 거기서 회의를 하자 그러면 1시간 회의를 하면 50분을 잡담을 하는 회의를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이 선거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명태균이 한 선거다. 이 선거가 대선이.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근간은 뭐냐? 그게 불법 여론조사를 근간으로 한 선거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뭐 장군들 동원해서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 급습하고 국회 해산시키려 하고 새롭게 선거 해가지고 새롭게 선거도 아니죠. 간접선거 해가지고 비상계엄 하에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옛날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런 거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보위 같은 전두환 거. 때 국보위.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모든 것에 명분은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속마음은 본인이 획책한 부정선거와 자기 아내의 어떤 죄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의 죄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자신의 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영원히 은폐하기 위해서 철저히 본인의 사적 이익에 따라서 사적 욕심에 따라서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 민생에 이렇게 막대한 차질을 준 것이다. 이 점을 굉장히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 멍청하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사악한 것이다. 사악한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